인생에 있어서 목적은 왜 중요할까요? 어떠한 목적이 있는 삶, 목표가 있는 삶, 내가 지금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그것이 왜 중요할지, 어떤 도움을 줄지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제가 오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해야 하는 것, 해도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좀 비유를 들으면 내가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고민 많으시잖아요.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여러분들이 멀리 뛰기 위해서 어떤 스팀백 같은 걸 딱 맞아요. 그래서 신체 능력이 확 순간적으로 증가를 해요. 맞아도 되나요? 이건 해도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구분하는 게 그 멀리 뛰는 게 왜 뛰는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 스포츠고 경쟁인 상황, 누구와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팀팩을 맞아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뛰는데 혼자서 멀리뛰기 앞에 딱 출발 라인에 스팀팩 맞고 있으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뒤에서 포시자가 쫓아오고 있고 나는 저 절벽을 뛰어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면 맞아야죠. 내가 목적이 생존이면 맞아야지. 맞는 게 옳은 일이죠. 내가 안 맞아도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맞아야지. 있으면. 최대한 가능성을 높여야죠. 그건 안 맞는 게 나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거는 옳지 못한 일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스팀팩을 맞는 건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도. 왜? 멀리 뛸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자기의 신뢰를 잃게 해요. 신뢰를 잃고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죠. 더 이상 나는 그 목적을 추구할 수 없는 가능성이 생겨요. 내가 스팀팩을 맞은 것을 걸릴 확률이 10%다. 그러면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안 맞는 게 좋죠. 이랬을 때 남은 90%가 안 걸린다. 90%가 예를 들어서 100점이에요. 근데 10%가 마이너스 1억이에요. 그럼 곱하면 너무 손실이죠. 너무 손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내가 지금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나와요. 내가 뭐 밤을 새서 공부를 한다. 아니면 밤을 새서 뭘 한다. 이게 지금 시험이 눈앞에 있고 내가 이 시험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거다. 그러면 밤을 새서 해야죠. 근데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건데 그런 장기적인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단기적인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몸에 해가 되는 무언가를 한다.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가까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가 고민이 됐을 때는 다시 목표로 돌아가시면 돼요. 다시 목표로 돌아가셔서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나한테 과연 좋은 일인가? 그 생각을 하면 이게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가 고민이 풀려요. 물론 완벽히 풀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주변에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 물론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각각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사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내가 지금 저 뒤에서 포시자가 쫓아오는 입장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스포츠 선수한테 가서 이거 스팀팩 맞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럼 그 사람 말을 듣고 안 맞으면 물론 지금 이 비유가 급박한 상황이고 급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물어보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그 사람이 정말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 막 스포츠계 최고야. 멀리뛰기 완전 권위자야. 그렇다 한들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맞냐는 답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맞아야 돼. 나는 뛰어넘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안 맞아도 살아남을 수 있어도 맞아야 돼요. 가능성을 높여야 되니까. 아무리 멀리뛰기 권위자한테 물어봐서 답을 얻어도 그거는 제대로 된 답이 아닌 거예요. 전문가라고 해도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전문가는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지식을 쌓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목적이 더 체계화된 목적을 세울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내가 지금 내가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것부터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멘토를 뭐 구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과 비슷한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 분야의 전문가 그런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대답을 얻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간단한데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이 해야 하는 건 어쨌건 지금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순위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뽑아서 중요한 것부터 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만한 용어가 있는데, 제가 몇 번 언급드리긴 했어요. 복잡한 것과 복합적인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기준으로 앞집에 갔다가 뒷집에 갔다가 옆집에 갔다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이건 복잡한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움직임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로도 가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거는 내가 뭐 근육을 키우고 걸음, 이 산책을 함으로써 아니면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거는 내가 근육을 키운다는 건 내가 어떠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복합적인 겁니다. 아, 말이 좀 복잡해지네. 복잡하다는 건 지금 제가 복잡이라고 표현했지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합적인 건 하나하나 봤을 때는 다 따로따로 있는데 어쨌건 발전하는 겁니다. 방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뭐 영화를 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연결고리가 약하긴 하지만 복합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른 일을 하지만 그게 모아졌을 때 내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른 것들과 내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과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있고, 내가 지금 이 하는 행동들이 모였을 때 방향성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구분이 되겠죠. 방향성이 없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 방향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나에게도 휴식이 필요해. 근데 그 휴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휴식을 함으로써 기존에 내가 해왔던 패턴을 잃는다거나 다른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래서 결국 제자리인 거. 그런 것도 물론 경험상으로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목적을 좀 잘못 선택하고 잘못 설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좀 제대로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이 세 번째로 자기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깊이 다룰 소재가 경로우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한 가지 길로 계속 갔을 때 더 효과적인 길이 있어도 그 길보다는 그냥 기존에 했던 길을 가는 거죠. 계속 써왔으니까 다른 더 편한 새로운 것이 있어도 그냥 계속 쓰던 거 쓰는 게 편하다. 뭐 이거에 좀 가까워, 이거에랑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기존 거를 답습하는 게 그 숨겨진 리스크, 숨겨진 위험을 모르고 괜히 다른 거 했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거, 다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하기가 귀찮거나 무섭거나 뭔가 그런 다른, 어떻게 보면 이건 심리적인 이유죠. 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제 그런 이유들을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실질적인 나의 이득에 맞는가, 이거를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존의 것을 따르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평가를 받을 때 기존의 것을 따라야지만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쉽게 내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런 등등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혼자 무언가 답을 내기 위해서 찾을 때는 굳이 기존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과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실리를 추구해야 될 때도 있죠. 과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도움이 돼요. 실리를 추구하는 건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내가 그냥 편하게 그런 옷을 입고 그냥 내가 가장 내 몸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뭐 다닌다. 좋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머리도 그만큼 뭐 잘 돌 수도 있고, 내가 몸을 꾸미는, 머리를 꾸미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그 시간을 다르게 쏟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걸 생각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뭐 협상을 해야 된다거나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를 조금 더 빠른 상황에서 빠른 시간 안에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외모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인가. 그래서 자기를 꾸미는 것과 방을 치는 것도 비교를 해보면, 물론 다 하면 좋죠. 근데 둘 다 잘하는 사람이 많죠? 많죠. 네. 그쵸. 네. 일부가 못하는데, 그럴 때는 과연 내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구분해내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제가 심리 상담도 좀 일부 해드리고 화술 강의도 같이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그 상담을 받을 때도 그렇고 이런 화술을 배우러 올 때도 그런데 내가 그걸 왜 하는가 그거를 구분해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걸 계속 유지하는 데도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영상을 찍고 한번 다시 한번 좀 내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그 목적이 하나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목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LBC 소장 임초롱이었습니다.